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잠들어 있던 한밤중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뜬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라는 생각이 들며 잠이 확 달아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 현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는 도중 발생하는 심장 두근거림, 즉 야간 심계항진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면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혹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활동할 때라면 몸이 피곤하거나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심장과 관련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근거림이 단순 증상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장질환의 경고, 신호인지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자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려서 깨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 검사를 받고 부정맥, 갑상선 기능 이상,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을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혈관과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라 더더욱 방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렇다라는 식으로 치부하기엔 그 위험이 너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증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한밤중 깊은 잠에 빠진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면서 몸을 깨우곤 합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빠르게 뛴 뒤 갑자기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결국 낮 동안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휴식을 위해 심장 박동도 안정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요인들 때문에 심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거나 전기 신호가 불규칙하게 전달되면 두근거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부정맥, 즉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심장이 불필요하게 빨라져서 야간 두근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 역시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장에 큰 부담을 주면서 야간 심계항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두근거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 불면증이나 신경성 증상으로 착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반복될수록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실제로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 겪고 말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때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는 도중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심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단순히 맥박이 빨라지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야 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지나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심계항진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그것도 자는 도중 발생하는 경우라면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겨 맥박이 고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심방세동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심방세동이 자는 도중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마다 두근거림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통해 부정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몸의 엔진이 과속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차 엔진이 공회전만으로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심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빨라지며 특히 밤에 안정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큰 자극으로 두근거림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코골이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호흡이 잠시 멈추는 동안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그 순간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과도하게 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근거림이 발생하고 반복되면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특히 체중이 늘어나거나 목 주변 지방이 많을 때 잘 생기며 고령층에서 빈도가 높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가족이 자는 동안 숨이 멈추거나 심하게 뒤척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면 꼭 검사를 권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이나 약물에 의한 영향입니다. 자기 전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심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약물, 예를 들어 감기약이나 기관지 확장제, 심지어 일부 고혈압 약물도 심계항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근거림이 단순 증상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합병증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몇 가지 동반 증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다가 가슴이 두근거림과 동시에 흉통을 느끼거나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심한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 동반된다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침까지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반드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된 꿈을 꾸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 일시적으로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 본인이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시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근거림이 반복될수록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몸과 뇌가 회복되는데 자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리면 자주 깨어나거나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그 결과 낮에는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심장 문제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60대 남성이 자주 심장이 두근거려 검사를 받았더니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자는 동안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는 증상을 오랫동안 무시하다가 결국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증상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는 도중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은 크게 4가지 주요 원인, 즉 부정맥, 갑상선 질환,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약물 영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 신호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증상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는 도중 갑자기 찾아오는 심장 두근거림은 단순히 하룻밤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내며 이상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알아채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몸의 중심 기관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안에는 부정맥, 갑상선 기능 이상, 수면 무호흡증 같은 중요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느냐, 놓치느냐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3번 겪고 나면 익숙해져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바로 그때 병은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흉통,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지체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 심전도 검사나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면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복잡하지도 비용이 과도하게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루고 방치할 경우 뇌졸중이나 신부전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전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술이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갈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불규칙하게 늦게 자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며 밤을 지새우는 습관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잠자는 동안의 심장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역시 필수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진을 통해 몸의 작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주변의 관심입니다. 본인은 자는 동안의 증상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가족이 곁에서 자면서 콧골이, 숨멈춤, 불규칙한 뒤척임 등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족의 작은 관찰이 큰 병을 예방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을 때 혼자 감내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며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작은 이상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가 쌓여 큰 병을 막고
삶의 질을 지켜냅니다. 자다가 심장이 두근거려 깨어난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불면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치료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겪고 있는 증상을 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게 대응한다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다시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